이 개화기 이 시점에서의 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또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양 관리와 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물을 한번 주면 관수,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든지 우리가 저 스프링쿨러나 점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물을 한번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는 거랑 똑같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드리는데, 그건 뭔가 하면 비료를 줘서 지금부터 뭐 분해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나무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환경이 된다. 모든 그 영양분은 수분을 매개로 해서 이 얘가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영양 관리에 있어서 관수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피고 이제 만개기를 이제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걸 보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은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저장 양분에서 움직이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 이 저장 양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부가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그 새뿌리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새뿌리들이 새로 생성되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환경은 사실은 물보다도 공기를 더 좋아합니다. 얘는 복숭아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꽃이 이렇게 있는 이 상태에서는 관수를 우리가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관수를 자주 한다는 말은 이 토양 내에 공극이 있는데 공기층, 공기가 있는 그 층이 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관수를 자주 한다는 말은 그 물로 채워지는 시간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뿌리 내리는데 좀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물을 주더라도 충분히 주고 너무 자주 주지 말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꽃이 피기 전에 한번 흠뻑 주고 만개기를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는 물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물 안 줘도 충분히 되고, 도리어 개화 시점에서 질소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환경이 놓이면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관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억제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수를 전쟁처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은 꽃이 지고 난 세포 분열기, 세포 분열하는 시기, 그게 아마 4월 말에서 5월쯤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하늘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수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공기를 좋아한다라는 거, 요거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이 밭 같은 경우는 두둑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에 이제 골이 이제 길어가지고 길긴 하지만 아마 비가 오면 수직 배수보다는 위로 흘러나가는 어떤 그런 이 바닥이 지금 밑에 유공간 이렇게 해서 다 묻었습니다. 150파이. 유공간은 잘 묻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원 내에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 빠짐이 좋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쭉 둘러보면 병해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개화 직전에 석회 보르데하고 뭐 일반 살충제 조금 하고 해서 이렇게 살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뭐 띄을 정도의 어떤 병해충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다가 보니까 그 매화 이쪽에 매실 좀 있죠. 매실밭 꽃이 다 져가지고 제가 이제 봤더니 진딧물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벌써 진딧물이. 아마 우리 복숭아 과원도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진딧물이 보이는데 이거 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안 칠랍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개화한 동안에는 물론 마음은 조급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병해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진딧물이라든지 아니면 노린재도 이렇게 성충으로 그 월동한 노린재도 조금 있을 수 있고 한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줍니다. 도리어 걔네들을 잡자고 이제 살충제를 치잖아요. 살충제를 치면 도리어 우리 그 복숭아에 도리어 더 해가 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화관이 이제 벗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조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시점. 우리 복숭아가 이제 수분 수정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타임 맞추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개기를 충분히 지나고 꽃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살충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그런 생각도 좀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화 직전에 치는 동계 방제,
약재 아니면 그 일반 약재 예.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적어도 한 보름 정도는 유효 예. 성분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화 직전에 선택하는 그 농약 그거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저번에 이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 가원에 그 이게 한번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 한 4,000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엔 꼼꼼히 좀 치니라고 이렇게 좀 천천히 다녔더니 5,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약을 해도 충분히 약액이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약은 좀 많이 들어가도 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쳐진 것 같아서 좀 만족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개화 전에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 꽃이 피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뭐 조바심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조바심을 조금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 동해 피해라든지 조직 괴사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요, 올해는 그런 부분 전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셨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주간부 갈라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에 이제 확 띄일 거예요. 띄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조직 괴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그 이 조직 안에 이 예. 조직이 괴사되면서 예. 이제 가스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게 점점 얘가 이제 괴사 예. 내지는 이제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 피해라든지 꽃동해나 저온 꽃과 관련된 저온은 우리가 바로 이제 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줄기라든지 주간부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는 조금 관찰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아마 지금부터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흠집 내는 거,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흠집 내는 거, 그런 작업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옥천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지난 겨울 걱정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잘 우리 복숭아나무들이 버텨주고 있는 듯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제가 이 동계 이게 얼지 예. 말라고 싹 이게 부직포로 쌌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어제 그제 마지막 다 이렇게 벗게 됐는데요. 하여튼 나무 밑동 이렇게 보면 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예, 맞아요. 일단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간부 감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참 번거롭습니다. 예, 엄청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안전한 활동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